7번. 이 상황에서 호 AC의 길이를 구하래요. 됐지? 그럼 이 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호 AC니까 이 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지. 근데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고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호에 대한 중심각에 대해서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의 비를 구하기만 하면 호의 길이 또한 얘의 비와 어떻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그어놓으면 얘는 무슨 삼각형일까? 그럼 얘가 몇 도야? 자,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이었고 어떻다? 그럼 얘가 몇 도야? 그럼 얘가 몇 도야? 자, 이 두 각의 비는 30대 150, 1대 5. 1대 5는 1일 때 호의 길이 6, 5일 때 호의 길이 AC를 구하면 되겠죠. 안에 두 개 곱한 거와 밖에 두 개 곱한 건 어떻다? 그럼 호 AC의 길이는 5, 6, 30과 어떻다? 이 얘기요. 21번.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하래요. 그러면 둘러싼 애들의 길이 요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구하면 돼. 거기서 더하면 돼. 요 길이 3인 거 알죠? 요 길이도 3. 그럼 이제 요 길이랑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호의 반지름의 길이는 3이야. 그러면 원의 둘레는 6파이 곱하기 360분의 120으로 호의 길이 얘기하면 되죠. 그게 몇 분의 몇이야? 360분의 120은 3분의 1이잖아. 더하기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6, 2배 하면 12파이 됐죠? 이게 원의 둘레. 여기에 다시 몇 분의 몇? 360분의 120. 이 둘 더하고 여기에 6까지 더하면 둘레죠? 그럼 얘 약분하면 2파이. 이 약분하면 4파이. 더하면 6파이. 더하기 6이 둘레죠? 혹시나 1, 2, 3, 4, 5번 중에 6으로 묶어놓은 게 있으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34번. 이 원의 지름이 10cm인데 이 반원을 30도만큼 A를 기준으로 30도만큼 회전시켜 놓았을 때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맞나요? 요 길이가 10이야. 됐지?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반원의 넓이에다가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를 더한 다음에 이렇게 반원의 넓이를 빼면 되잖아. 다시 잘 봐봐. 작게 그릴게. 이렇게 반원의 넓이에다가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를 더한 다음에 이 반원의 넓이를 뺄 거야. 됐죠?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잖아. 근데 요 반원과 요 반원은 실은 같은 애죠. 그죠?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 부채꼴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10이고 중심각은 30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지름을 제곱한 100파이에 곱하기 360분의 30은 몇 분의 몇?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얘를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될까요? 3분의 25 파이겠죠. 지금까지 설명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이제 36번
자, 다음 그림에서 반원 O와 부채꼴 ABC의 넓이가 같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잖아요.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반원과 부채꼴의 넓이가 똑같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를 1, 얘를 2, 얘를 3이라고 했을 때 1이라는 넓이와 2라는 넓이를 더하면 반원의 넓이거든요. 2라는 넓이와 3이라는 넓이를 더하면 부채꼴의 넓이잖아. 그쵸? 이 둘이 같대잖아. 맞나요? 그러면 1이라는 넓이와 3이라는 넓이가 어떻다? 같다란 이야기를 해준 거죠. 됐나요? 이 그림에서 반원의 넓이와 부채꼴의 넓이가 같다란 얘기는 색칠된 이 넓이와 색칠된 이 넓이가 어떻다? 같다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맞죠? 그러면 잠깐만요. 그래? 요렇게 선을 그으면 얘와 얘가 길이가 같고 얘도 길이가 같죠? 그쵸? 그러면 요렇게 선을 그으면 이거 증명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그렇구나. 중심각 이각 가지고 일단 요거를 먼저 합시다. 요각의 크기를 x라고 둘게요. 됐죠? 그러면 요거 같다는 같다고 또다시 식각고 또 가는 거야. 요 부채꼴의 넓이는 16을 제곱한 거에 파이 곱하고 360도분의 x로 계산하면 되겠죠? 다음에 이거 잠깐만 각도를 잠깐만요. 부채꼴 ABC 반원 반원이지 쏘리. 다음에 얘 반지름이니까 8의 제곱에 파이에다가 곱하기 2분의 1과 같다잖아요.
그죠? 반원의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이 x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이 얘기야. 파이 약분하고요. 다음에 8 두 개니까 얘가 4가 남고 360도분의 x가 되고 얘는 완전히 약분되고 2분의 1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360 넘어가서 일단 이렇게 약분합시다. 그러면 90이 되니까 x는 45도라는 걸 찾아요. 됐죠? 얘가 45도라는 걸 찾아요. 그러면 이제 좀 얘기가 돼. 얘가 90도가 되고 이렇게 내려서 얘가 45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해도 되고요. 됐지?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얘를 이렇게 선 그었을 때 내 그림이 이상한 거야. 이 넓이와 이 3번의 넓이는 어떻다? 같다. 그래서 요 반원의 넓이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얘가 밑변, 얘가 높이가 되면 되겠다. 됐을까요? 그래서 반원의 넓이는 이미 구해놨잖아. 64파이 32파이요. 그쵸? 빼기 삼각형의 넓이 1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6 곱하기 4만 해주면 되겠죠? 그쵸? 40에 6, 4, 24, 64인가요? 다시 요거 하나 구해서 2배 구해도 돼요. 그것도 똑같아. 4분원의 넓이에서 직각삼각형의 넓이 빼고 2배 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얘가 45도, 90도, 45도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렇게 그어서 얘의 넓이와 얘의 넓이가 같은 거니까 반원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 빼는 걸로 한 방에 구해도 상관이 없겠다. 됐을까요? 다만 이게 45도일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45도를 찾는 행위를 찾았던 거야. 됐을까요? 궁금한 거 해결됐을까요? 이번엔 자, 궁금한 거 해결해드렸으니까 나머지 문제들 곧 틀린 거 고쳐오시고 못 푼 거 풀어오세요. 자, 우리 이제 숙제. 지우린 더워? 자, 숙제 부분에서 궁금하신 거. 190쪽에 1143번이요. 1143번. 문제 다 적을 테니까 잘 들어. 하나? 네. 저 1188번이 1188번에 2번. 또? 없고. 좀 갑시다. 1143번. 1143번.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좋음에서 나쁨까지 등급을 정하고 있다. 지우야, 이거 문제 다 적기는 좀 힘들겠는데? 좋음은 0 이상 30 이하, 보통은 31 이상 80 이하, 나쁨은 81 이상 150 이하, 매우 나쁨은 151 이상. 다음은 어느 지역에서 25일 동안 오전 10시에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하여 줄기와 잇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줄기와 잇그림.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인 날은 전체의 몇 %인가? 보통인 날은 몇 %니? 이거 물어봤네요. 그럼 보통은 31 이상 80 이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줄기가 2인에 3인에가 있는데 30일 이상이니까 여기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80까지 80 이하니까 80까지는 포함되겠죠. 그쵸? 보통인 날은 전체 몇 %니까. 그러면 날 수 갖고 가는 거잖아. 값 갖고 가는 게 아니야. 전체 얼마야? 25일 동안 25일 중에 얘들이 요 if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세면 돼요. 줄기가 3일 때 if의 개수는 2, 줄기가 4일 때 if의 개수 3, 줄기가 5일 때 if의 개수 3, 줄기가 6일 때 if의 개수 2, 4, 6, 7, 줄기가 7일 때 if의 개수 2, 거기에 줄기가 8일 때에 80은 포함해야 되겠죠. 보통이면 80 이하까지니까 80도 포함하는 거잖아. 됐을까요? 그러면 몇 개야? 15, 8 곱하기 이게 비율이고요. 퍼센트 하려면 곱하기 뭐 해주면 돼? 100 해줘서 계산하면 되죠. 그럼 18 곱하기 4 하면 돼. 40에다가 48, 32를 더하면 되니까 72%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나 뭐 틀렸나? 보통이 31에서 80이야. 30일 이상. 얘도 하나네. 그러면 잘못했네. 17이네요. 그러면 40에 74, 28이네요. 68%네요. 됐을까요? 다음에 1188번. 네, 2번. A반에서 5번째로 점수가 높은 학생과 점수가 같은 학생이 B반에 있을 때 이 학생은 B반에서 최소 상위 몇 % 이내에 드는지 구하시오. A반에서 5번째로 점수가 높은 학생은요. 몇 점대냐면 2명, 4명이니까 80에서 90점대예요. 그쵸? 그 학생이 B반에 있을 때, 그러니까 80에서 90점대일 때, 이 학생은 B반에서 최소 상위 몇 % 이내에 드는지 구하시오. 그러면 80점 이상인 애들의 비율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B반 전체가 몇 명이야? 2, 4, 8, 3, 2, 4, B반 2, 분의 80점 이상이면 4하고 2네요. 얘의 퍼센트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15에 14, 10이네. 25분의 6이고요. 곱하기 100이니까 64, 24%네요. 됐을까요? 궁금한 거 해결된 걸까요? 그럼 이제 통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문제 푸는 것 진도 살짝 좀 나가고 이 책의 마무리.
중학교 1학년 통계 자료의 정리 방법과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아니, 자료의 정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료의 정리 방법에는 줄기와 잇그림, 도수 분포표가 있다 이거예요. 자, 줄기와 잇그림은 자료의 개수가 어느 정도 적당할 때 한 25개 정도 이내 정도일 때만 써먹는 게 편하고 각각의 별량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물론 자료의 분포 상태도 볼 수 있고 평균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자료의 양이 많아지면 너무 복잡해진다 이거죠. 그쵸? 자료의 개수가 너무, 별량의 개수가 아주 많아졌을 때 그때는 도수 분포표, 별량의 개수를 가지고 분포 상태만을 비교하는 표로서 그리면 되겠다 이거예요. 됐죠? 그 도수 분포표는 계급과 계급의 크기, 그러니까 계급의 개수, 계급의 크기, 계급 값, 도수 이거 갖고 표현하고 반드시 합계를 표현한다 이거예요. 표가 머릿속에서 그려지셔야 돼.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안 그리고 있어요. 오케이? 내가 이걸 왜 반복하냐면 이렇게 반복하면서 본인들의 머릿속에 이 줄기와 잇그림과 도수 분포표가 한 번이라도 더 그려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도수 분포표에서는 확실한 평균을 구하기는 힘듭니다. 오케이? 요거는 교육관에서 빠진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혹시 궁금하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이제 도수 분포표를 이렇게 그렸을 때 계급이 있고 도수가 있고 반드시 합계를 이야기할 거고 얘를 가지고 막대 그래프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서 한눈에 보기 편하게 하는 걸 뭐라고, 그 그래프의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 이 막대 그래프의 이름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래요. 얘를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수분포표를 보기 편하게 만들어, 한눈에 보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히스토그램이고요.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도수분포표를 만들 줄 아셔야 돼요. 가로축에는 계급이 있고요. 세로축에는 도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이거를 두 개 집단의 이상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이 히스토그램으로 비교하면 잘 안 보인다 이거지, 겹쳐서. 그래서 선 갖고 비교할 거예요. 계급을 하나씩 늘려서 양쪽의 계급값의 위치에다가 점 찍어가면서 선으로 연결한 거. 얘 이름이 뭐다? 그렇죠. 도수분포 다각형. 이거는 두 개 이상의 집단의 분포 상태를 비교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래서 그 두 개 집단 이상을 비교할 때 도수분포 다각형을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그쵸? 여기까지가 이제 하고 할 건데, 만약에 전체의 크기가 달라. 전체 크기가 다르면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전체가 다르니까 비율이,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쵸? 같은 값을 갖는다 해도, 도수값이 같다라고 해도, 도수가 이제 요 개수들. 그쵸? 맞나요? 그래서 전체를 똑같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비율 갖고 이야기하는 걸 상대도수라고 이야기해요.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해당 계급의 도수를 구합니다. 각각의 계급에서 다 구할 수 있고요.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얼마다? 1이다. 됐을까요? 곱하기 100하면 100%거든. 됐을까요? 상대도수는요. 전체 도수분의 해당 계급의 도수를 구해요. 됐죠? 됐죠? 상대도수의 총합은 얼마다? 1이다. 상대도수 왜 구해요? 전체의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집단의 분포 상태를 비교하려고요. 전체를 1로 보고 비율로서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 상대도수한테 곱하기 100 하면 %고요. 그럼 %한테 나누기 100 하면 상대도수인 거예요. 우리가 % 가지고 계산하지 않아요. 나누기 100한 비율 갖고 계산해요, 항상. 됐습니까? 그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또다시 그릴 수 있어요. 그 그래프의 이름이 말 그대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됐죠? 됐죠? 상대도수의 총합은 얼마라고요? 항상 1이에요. 전체가 1이 되게 만들어서 표현한 거니까 항상. 됐죠? 자, 이제 다시 일로 와서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 계급값의 위치에 점을 찍어서 간 거기 때문에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 이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 이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도 같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도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서 이 히스토그램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도수분포 다각형을. 됐죠? 그러니까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이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으로 구한다고요. 됐죠? 근데 이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 있잖아요. 상대도수 그래프라고도 부르고 짧게 정확한 명칭은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됐죠? 이 상대도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똑같아. 다만 상대도수의 총합이 항상 얼마야? 1이죠? 그쵸? 그러니까 계급의 크기 곱하기 1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으로 구하고요.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 있잖아요. 상대도수 그래프라고 할게요. 이제 상대도수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 곱하기 1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와 어떻다? 같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이 정도 특징을 알고 이제 나머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제 문제 푸는 걸로 갈게요. 자, 206쪽에 1215번을 볼게요. 오른쪽은 한 상자에 들어있는 귤 40개의 무게를 조사해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50g 이상 55g 미만인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하래요. 무게, 도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합계. (40에서) 45, 45에서 50, 50에서 55, 55에서 60, 60에서 65, 65에서 70, 2, 7, 없고 10, 6, 1, 40개래요. 그럼 어쨌든 합이 40개니까 요거 비인 거 찾을 수 있죠? 40에서 나머지 더한 거 빼면 되잖아. 맞죠? 이게 얼마냐면 10 빼고 6 빼고 16, 17, 24에다가 2니까 26을 빼면 되니까 13이 남나요? 됐을까요? 얘 상대 도수 구하래요. 그러면 전체 분의 해당 계급의 도수를 구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얘를 상대 도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땐 분수로 쓰는 게 편하고요. 보여줄 땐 또다시 소수점으로 쓰는 걸 많이 해요. 여기선. 됐죠? 얘를 소수로 나누면 얼마야? 10분의 13 나누기 4 합시다. 4, 3, 12.
3.25인가요? 그쵸? 그럼 0.325인가요? 너 뭐 계산 틀렸어? 또? 아이씨. 2, 7, 16, 1 9, 10 맞네. 계산 틀렸네. 9, 10, 20, 6이네. 어? 맞는데? 14네. 그쵸? 그럼 40분에 14 계산하면 되네요. 맞죠? 그럼 10분에 4로 나누면 4, 2, 8 4, 3, 12 2, 4, 5, 20 이렇게 되네. 0.35 그쵸? 1220번 경운인의 반 학생들의 머리 둘레기를 조사했더니 상대 도수가 0.4인 계급의 도수가 12명이었대요. 전체 학생 수를 구하래요. 이걸로 하는 게 편해요. 그냥 됐죠?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해당 계급의 도수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0.4분의 12를 계산하면 되겠죠? 4분의 120이고요. 4로 나누면 30명이 전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1223번) 내가 전한번 예전에 지율이 그러니까 둘이 없을 때 얘기했나? 아니면 딴 반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딴 반 얘기했나 보다.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개념을 모르면 문제 못 푸는 거 알잖아요. 맞지? 근데 습관이 이렇게 돼 있다. 개념을 설명할 땐 잘 안 들어. 그리고 아무리 들으려도 졸아. 되게 많이 졸아. 왜냐면 관심이 없거든. 관심이 잘 안 생기거든. 근데 문제를 풀 때는 말짱해진다. 근데 실은 내가 생각하기엔 반대가 되는 게 차라리 낫거든. 개념을 공부하고 개념을 받아들일 땐 오히려 반짝거려야 되는 거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본인이 풀어도 되니까 조금은 좀 개념을 알고 있다면. 근데 진짜 많은 학생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센이라는 이 유형설을 푸는 이유는 물론 최종적으로는 답을 맞추는 거겠지만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개념을 어떻게 쓰고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개념을 어떻게 고민하는지 그 연습을 하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마다 내 개념이 점점 단단해져야 되고 내 개념이 점점 깊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개념은 모르고 문제는 풀어서 동그라미 친단 말이야. 많은 학생들이 그런단 말이죠. 근데 적어도 나랑 수업하는 학생들은 안 그랬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얘기를 해요. 개념 가지고, 그러니까 개념을 연습하는 목적으로 문제를 봐주는 사람과 단순히 답이 중요해서 문제를 봐주는 사람은 문제를 풀 때마다 얻는 게 달라져 버려요. 이게 쌓이면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을 거야. 똑같은 문제집을 풀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개념을 빨리 알고 개념 가지고 문제 보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기준으로서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나왔어. 근데 내가 이거를 납득이 안 돼. 답이 왜 이거인지를. 그러면 다시 푸셔야 돼요. 문제를 풀었는데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답이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고 중간에 내가 실수할 건 계산밖에 없거든.
중간에 내가 요거 계산 실수해서 틀렸네. 그렇게 고쳐는 봐야 돼. 고쳐봤을 때 답이 이거라는 게 납득이 돼. 그것도 개념 갖고 내 맘대로가 아니라. 그러면 안 푸셔도 돼요. 기준은 이거라는 거야. 본인이 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어를 개념 갖고 설명하거나 납득할 수 있다라면 그 문제는 제대로 푼 거다. 근데 내가 아무리 맞췄다 하더라도 내가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면 혹은 내가 납득이 안 된다라면 그 문제는 다시 푸셔야 된다. 그 문제는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들이다. 혹은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확인해 봐야 될 문제들이라고요. 그렇게 기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동그라미 쳤다 안 쳤다가 아니라. 그건 보여지는 행위일 뿐이거든. 나라면 맞았다 해도 내가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맞았다 해도 그건 동그라미 안 쳐요. 다시 봐야 되니까. 내가 다시 보지 않을 것만 동그라미 칠 거야. 왜? 우리 습관이 그렇거든. 동그라미 치면 다시 보기 싫거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문제를 한번 풀었는데 모두 다 동그라미 쳤다는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틀리고 많이 고치고 많이 고민하고 그쵸? 그걸 해서 시험 때 다 맞춰야죠. 우린 시험 때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남겨야죠 항상. 왜? 다음 학년 가서 1학년 거 다시 할 거 아니잖아. 지금 다 남겨둬야 1학년 게 잘 돼야 2학년 것도 하죠. 그거 밑바탕으로. 나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날 봐야지 딴 데를 보고 있어. 잘 듣고 있어? 듣고 있나요?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책을 보냐, 문제에 접근하고 개념에 접근해. 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얻으려고 보냐, 이거라는 거죠. 그치, 지우야? 넘어갑시다. 1223번 갑시다. 자, 다음은 어느 중학교 1학년 2반 학생들의 윗몸 일으키기 기록을 조사해 나타낸 상대 도수의 분포표이다.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죠. 구하란 얘기예요. A 더하기 B, A와 B를. 표를 그려봅시다. 기록, 도수, 상대 도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합계. 0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책 갖고 와. 4A, 7, 0.2, 0.3, B. 이렇게 구하래요. 자, 일단 다시 이거 쓸게. A는 B분의 꼴이에요. 그러니까 셋 중에 두 개 알면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됐죠? 해당 계급의 도수, 상대 도수, 전체 도수 셋 중에 두 개 알면 하나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도수를 구하려면 상대 도수 알고 있으니까 전체 도수 알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전체 도수 알려면 나머지 두 개 알고 있는 거 찾으니까 여기서 찾는 거야. 됐나요? 전체 도수는 해당 계급의 도수를 상대 도수로 나눈 거라고요. 그러면 20명인가요? 전체 도수 20명인 거 알았네? 자, 이제 A를 찾으려면 상대 도수와 전체 도수 있으면 되는데 둘 다 있네? 그쵸? 그럼 해당 계급의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예요. 6명인가요?
자, B 상대 도수 구하래요. 그럼 해당 계급의 도수 알고 그 전체 도수를 알고 있으니까 구할 수 있네. 해당 계급의 도수는 아니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해당 계급의 도수라고요. 그럼 0.35인가요? 그죠?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6.35가 답이겠네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어요. 넘어갑시다. 1229번. 다음은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가방 무게를 조사해 나타낸 상대 도수의 분포표인데 일부가 찢어져 보이지 않는다. 2kg 이상 3kg 미만인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적을게요. 해당 계급의 도수와 상대 도수가 있는데 도수 알려줬고 상대 도수 알려줬으니 전체 도수 알 수 있고요. 전체 도수 16이고 얘들은 몰라. 이럴 때 2kg 이상 3kg 미만인 계급의 상대 도수 구하래요. 여기 있는 애 구하래요. 이 얘기죠? 그러면 다시 해당 계급의 도수와 상대 도수 알고 있으니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해당 계급의 도수로 구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5분의 800 해주시면 되고요. 5, 1, 5, 5, 6, 30에 0 이렇게 되겠네요. 전체 도수가 160명이고 그러면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해당 계급의 도수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 0.1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232번) 자, 오른쪽은 호영이네 학교 학생 50명의 통학 시간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니까 얘도 이렇게 히스토그램처럼 그렸네. 얘는 그래도 됩니다. 5에서 10, 15, 20, 25, 30 단위는 분, 상대 도수 5 이상 10 미만에선 0. 이거 몇 칸으로 나눠져 있냐에 따라서 칸의 값이 달라져요. 이거 확인해야 돼. 일반적으로 5칸으로 나눠져 있어서 0.12가 될 건데 항상 몇 칸으로 나눠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 칸당 0.02일 거야. 그럼 0.28. 아닐 때도 있어.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15에서 20은 0.4. 20에서 25는 0.16. 25에서 30은 0.04. 다 합하면 1이 돼야 돼요. 0.4, 0.8. 오케이. 자, 1번 계급의 크기는 5분이다. 맞고요. 2번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도수가 가장 큰 애가 상대 도수가 제일 크기도 합니다. 오케이?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15분 이상 20분 미만이다. 맞고요. 3번 통학 시간이 10분 이상 20분 미만인 학생 10분 이상 20분 미만 이만큼이죠. 학생은 전체 66%이다. 둘 더한 거에 곱하기 100한 거 따져보면 돼요. 68%죠. 보이실까요? 둘 더하면 0.68이잖아. 그쵸? 상대 도수에 곱하기 100하면 %라고요. 그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통학 시간이 20분 이상인 학생 10명이다. 20분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0.2%거든요. 그럼 얘의 도수를 찾으면 되는데 전체가 주어져 있으니까 도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10명 딱 맞네요. 5번 통학 시간이 10번째로 짧은 학생이 속한 계급은 10분 이상 15분 미만이다.
그러면 0.2%가 10명이니까 통학시간이 10번째로 짧은 학생이 속한 계급은 0.2가 포함된 곳이겠죠. 짧은 쪽에서. 그쵸? 얘가 0.1이니까 0.2는 여기 포함되어 있을 거야. 10분 이상 15분 미만 맞겠죠. 됐을까요? 지금 말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다. 지우라? 진짜 없는 거 맞아? 없어? 지우는 책을 안 보니까 이해가 안 될 텐데. 돼, 안 돼? 보세요. 죽진 않아요. 버텨. 네, 이것도 하나 얘기해 줄게. 조는 것도 습관이다. 그래서 항상 내가 졸 때 졸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안 조는 게 좋아. 지금 잠깐, 그 잠깐 한 번이 안 바뀌어. 안 좋은 습관은 되게 빨리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버티셔야 돼요. 됐나요? 지금 한 번이 아니야. 지금 한 번이 10번이 되고 100번이 돼버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좋은 습관은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1237번 갑시다. 자, 오른쪽은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1분당 맥박스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75회 이상 80회 미만인 계급의 도수가 24명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아우. 얘도 그냥 이렇게 표현만 할게요. 65, 70. 상대 도수 65에서 70은 0.1이고요. 70에서 75는 0.25. 75에서 80은 0.3. 80에서 85는 0.2. 85에서 90은 0.15. 자, 1번 계급의 개수는 7이다. 1개, 2개, 3개, 4개, 5개네요. 틀렸네? 아, 옳은 거 찾는 거는 오케이. 1번 틀렸고요. 2번 도수의 총합은 50명이다. 자, 일단 75회 이상 80회 미만인 계급의 도수가 이때 도수가 24래요. 아, 그럼 전체 도수 찾을 수 있어요. 다시 도상전 중에 2개 알면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전체 도수는 0.3분의 24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3분의 240이니까 80명이네요. 그러면 2번은 틀렸네요. 3번 85회 이상 90회 미만인 계급의 85회 이상 90회 미만인 계급의 도수 구하래요. 전체 도수 구해놨으니 80 곱하기 상대 도수 해주면 그 해당 계급의 도수인 거죠. 그럼 8 곱하기 1.5 하면 돼. 8 더하기 8, 5, 40이니까 4를 하면 되니까 12명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틀렸네요. 4번 1분당 맥박수가 80회 이상인 학생. 80회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30%이다. 80회 이상이면 0.35이니까 전체의 5%입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1분당 맥박수가 10번째로 적은 학생. 자, 80명 중에 80명? 퍼센트 차는 거야? 적은 학생이 속한 계급의 도수는 20명이다. 뭐 어쨌든 10번째로 적은 학생이면 상대 도수로 봤을 때 8분의 1이고 0.1 얼마야? 80분의 8 10이구나. 8분의 1이고 얘가 0.12 얼마 이렇게 가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10번째인 학생 요 계급에 속해 있을 거잖아. 그쵸? 여기가 0.1이고 여기가 0.25니까 0.1 얼마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맞나요? 이 계급에 속해 있을 거고 이 계급의 도수를 찾으래요. 그럼 이 계급의 도수는 전체 80명이니까 80명 곱하기 0.25를 해줘 버리면 되겠죠. 그쵸? 8 곱하기 2.5 하면 돼요.
그럼 8이 16에다가 8, 5, 40이니까 4니까 총 20명. 5번 맞네요. 이해 안 되는 거. 자, 1241번. 오른쪽은 준석이네 반 학생 40명의 일주일 동안의 독서 시간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일부가 찢어져 보이지 않는다. 독서 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하시온데 어찌되었던 상대 도수의 총합은 얼마다? 1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비어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 1에서 나머지 더한 걸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인 상대 도수를 구할 수 있고요. 전체 도수를 알고 있으니까 전체 도수 곱하기 그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해주면 학생 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계산합시다. 얘가 0.05 더하기 0.1 더하기 0.3 더하기 0.2 더하기 0.15 얘를 1에서 빼면 돼. 그럼 0.1, 0.3, 0.2니까 4, 5, 6, 7, 8 0.2네요. 0.2를 곱하면 8명 이렇게 되겠네요. 지우라, 잘 듣고 있니? 손으로 그림 그리면 색칠 공부하면서 잘 듣고 있는 거야? 누구 한 명한테만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다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들어주시는 게 맞겠죠? 또 이 색칠 공부 계속 하고 있잖아.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하네. 자, 1247번. 다음은 A, B 두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체육 성적을 조사해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다. A 학교보다 B 학교의 상대 도수가 큰 계급을 구하시오. 상대 도수 구하란 얘기네요. 그죠? 계급이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합계 A 학교의 도수, B 학교의 도수. A 학교의 도수 6, 11, 17, 11. 6, 11, 17, 11, 5. 합계 50. B 학교 8, 16, 26, 22, 8. 합계 80. 이랬을 때 A 학교보다 B 학교의 상대도수가 큰 계급을 구하래요. B 학교가 상대도수 값이 더 큰 걸 찾으래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얘는 50분의 6이죠. 얘는 50분의 11이고요. 얘는 50분의 17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얘는 80분의 16이고요. 얘는 80분의 26이고요. 얘는 80분의 22이고 얘는 80분의 8이란 말이에요. 그죠? 문제가 항상 계산이 어렵게만 나온 건 아니에요. 좀 보기 편하게 해줄 수도 있어. 됐죠? 얘 소수점으로 바꾸는 거 편하잖아. 0.12라는 거 보이시죠? 그냥 될까요? 50으로 나눌 거니까 차라리 2배 해버리고 소수점 앞으로 가버리면 되잖아. 됐죠? 됐죠? 됐을까? 0.22라는 거, 0.34라는 거, 0.22고요, 0.1이고요. 그러니까 얘만 계산하면 되는 문제야, 실은. 그쵸? 얘가 0.1이죠.
그럼 얘도 0.1이야. 맞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냥 해야겠다. 얘는 어쨌든 4의 배수니까 이렇게 나누고 보는 게 좋아요. 20분의 4. 그럼 5배 하니까 0.2인가요? 그쵸? 얘 다시 얘는 2로 나눠야 되겠네. 40분의 13이죠? 얘는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러면 4, 3, 12 12 4, 2, 8 그러면 분모 10이 있으니까 0.3이 얼마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럼 여전히 아니고 얘는 2로 나눕시다. 40분의 11 그럼 얘는 4, 2, 8 3 10 4, 8, 3, 7, 4, 28 뭐 얼마 이렇게 될 거고 분모 10이니까 0.27 얼마 되니까 얘가 더 크네요. 요 계급이 B의 상대도수가 더 크네요. 그쵸? 얘는 0.1, 0.1이니까 같은 거고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맞나요? 그럼 답은 단위 뭐였냐? 점이죠. 80점 이상 90점 미만이 답이겠네요. 이렇게 이해 안 되시는 거? 자, 1251번. 어느 중학교 1학년 1반과 2반의 전체 학생 수의 비는 5대 6이고 혈액형이 A형인 학생 수의 비는 4대 5일 때 1반과 2반의 혈액형이 A형인 학생의 상대도수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는 이게 무슨 얘기 이게? 응? 표로 봐야 안 헷갈립니다. 이 표를 만들 줄 아셔야 돼. 문제를 읽고 이 표를 만들 줄 아셔야 돼. 어느 학교 1학년 1반과 2반의 전체 학생 수의 비는 5대 6이래요. 그러면 똑같은 문자 곱한 걸로 표현하면 실제 값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 다음에 혈액형이 A형인 학생 수의 비는 4대 5래요. 그럼 똑같은 문자 곱한 걸로 표현하면 실제 값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 얘들 실제 값이라고 볼 거야. 이제 상대도수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요. 자, 1반의 상대도수는요. 5분의 4고요. 5A분의 4B고요. 2반의 상대도수는 6A분의 5B거든요. 얘를 B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A 약분되고 B 약분되고 이렇게 봐버리시면 되고요. 5, 25에 6, 4, 24니까 24대 25로 보시면 돼요. 지우. 1254번. 오른쪽은 어느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100m 달리기 기록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고요. 얘는 표를 그릴게요. 표가 편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그래프로 있으면 그래프 상에서 그냥 읽으면 되긴 하는데 설명을 할 때 그래프를 그리고 그다음 표를 그리는 게 편해서 표를 그리는 거예요. 됐나요? 본인들도 혹시나 보기가 힘들면 표로도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오케이? 이거 왔다 갔다 거리는 거 할 수 있으면 되게
뭐라 해야 돼? 유리하거든요. 오케이? 자, 일단 표가 제일 보기가 편해. 값에 대한 이야기 할 때는 보기가 제일 편해요. 남학생 먼저 봅시다. 12에서 14. 0.12. 지우리가 한번 읽어줄래? 14에서 16 남학생. 0.2, 16에서 18 남학생. 0.4, 18에서 20 남학생. 0.24, 20에서 22 남학생. 0.04, 그렇죠. 이제 은서가 한번 읽어줘. 여학생. 12에서 14. 0.03, 14에서 16. 0.1, 0.1. 16에서 18. 0.3, 18에서 20. 0.36, 여학생이지? 잠깐만. 다음에 20에서 22 여학생. 0.2, 혹시 잘못 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얘들 더한 게 1인지 확인하면 돼요. 오케이? 더한 게 3, 7, 9에 4, 4, 2 맞고요. 5, 8, 9에 9 맞고요. 오케이? 자, 이제 봅시다. 남학생의 기록이 여학생의 기록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아, 얘는 그래프로 보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100m 달리기잖아요. 100m 달리기는 시간이 짧은 게 좋을까요? 시간이 많은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남학생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쵸? 그러니까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좋은 겁니다. 오케이? 자, 1번은 맞고요. 2번 여학생의 기록 중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16초 이상 18초 미만이다. 자, 여학생에서 보면 상대 도수가 높은 게 도수가 가장 큰 거야, 얘. 18초 이상 20초 미만이니까 2번은 틀렸죠. 3번 남학생이 총 50명이면 만약에 총 도수가 50이면 남학생의 기록 중 14초 이상 16초 미만인 계급의 도수 14초 이상 16초 미만인 계급의 도수 구하래요. 그럼 0.2 상대 도수만 곱하면 되겠죠? 10명이겠죠? 그쵸? 3번은 틀렸네요. 3번 6명이라고 돼 있거든. 자, 4번 남학생인 성진이의 기록이 15초라면 15초는 여기 포함되어 있죠? 성진이는 남학생 중 기록이 좋은 쪽에서 32% 이내에 든다? 맞네요. 그쵸? 더해서 곱하기 100한 게 퍼센트인데 성진이가 여기 들어있잖아. 그쵸? 자, 5번 여학생 중 기록이 16초 미만인 학생은 기록이 16초 미만인 학생 이쪽 여학생 전체의 14%입니다. 자, 5번은 틀렸습니다. 됐을까요? 다 해버렸네. 그죠? 자, 일단 오늘 숙제는 끝까지고요. 그리고 우리 금요일 하루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새 책 나갈 거거든. 금요일 하루 한 타임 남았잖아. 그 시간에는 비워져 있는 것들 혹은 질문할 것들 받겠습니다. 오케이? 비워져 있는 것들 채우고. 금요일 날에 2학년 거 아니에요? 아, 끝났네 우리. 아, 내가 착각했네. 2학년 거 해야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시험 한 달 남았어요. 네, 그래서 새 책을 다음 주에 나가야 돼요. 기말 공부 아니에요? 그게 기말 공부예요. 그럼 그 책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더라고요. 진짜요? 시험 범위가 민세중 아냐? 네. 처음부터 끝까지 든대요, 1학기. 네? 도형이 이거요? 기본 도형부터 통계까지 든대요, 시험 범위.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어제 확인했는데요, 민세중 1학년한테.
잘못 들으신 거예요. 아, 제대로 들었어요. 스네즈는요? 걔도 있고요. 됐을까요? 그 시험 대비 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야죠. 뭐야 갑자기 또 안 해도 된대. 금방 시험 대비 해야 된다고 해놓고서. 그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 끝내 오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 나 금요일 착각했네 내가. 금요일 날은 2학년 거 할 거예요. 2학년 거 끝나면 2학년 것도 또 해요? 네. 우리 1품까지 가잖아요 항상. 일품이 뭐예요? 개념 플러스 유형, 센, 1품이잖아요. 아, 3분 할래요? 우리 지금 센 했잖아요. 한 번 남았네요. 1품 해야 되고 2학년 거는 지금 개념 플러스 유형 하고 있죠. 그 2학년 거 그 개념 플러스 유형 끝나면 센 해야 되겠죠. 2학년은 아무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 일단은 이제 와서? 네. 왜 이제 와서? 헐. 지우는 네, 했어요. 2학년 거 이해됐어요? 은서는 2학년 거 좀 그런가요? 어쨌든 2학년 게 완벽하진 않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럼 2학년 거 어차피 개념 플러스 유형하고 그 다음에 센 할 거예요. 센 할 때 또다시 개념 설명할 거고 그때 개념 플러스 유형까지 같이 따라와 주세요. 책이 없으신 분은 본인의 개념서 갖고 따라와 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다시 개념 플러스 유형은 개념서입니다. 오케이? 개념 플러스 유형은